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최근 베트남에서 한국인 여성들이 베트남 현지인을 폭행하는 사건에 대해 베트남 소셜미디어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고님이 자세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바님. 사건은 베트남의 한 즉석 사진관 포토부스에서 발생했고 2명의 한국인 여성들이 현지 여성들을 폭행했습니다. 베트남 소셜미디어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분노와 법적 처벌 요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그런 종류의 사건에 대한 분노는 당연한 반응이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들이 있었나요? 네, 가장 두드러진 것은 가해자에 대한 베트남 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 요구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해자가 단순히 사과하거나 해고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베트남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댓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소녀의 머리채를 잡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베트남법을 무시하는 행위이니 당국이 적절히 처리해 주십시오. 또 다른 이는 저는 베트남법이 베트남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베트남 법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뿐입니다. 베트남 땅에서 구타당한 일이니 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사과를 넘어선 법적 처벌을 원한다는 거네요. 특히 베트남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을 민족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로 보는 시각도 많았습니다. 한 댓글은 이 사건은 우리 땅에서 일어난 심각한 신체 침해이자 파시스트적인 난폭함입니다. 모두가 강력히 대응하고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인 여성 2명을 베트남으로 데려와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회사에서 해고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베트남 경찰이 민족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법에 따라 처리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며 회사의 대응보다 국가 차원의 법적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족 자존심 문제까지 연결되는군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댓글들도 있었나요? 네,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부 댓글에서는 한국인들이 베트남인들을 깔보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베트남인은 나트랑에서 한국인들의 무례한 식사 태도나 현지인에 대한 무례한 행동을 많이 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이 사건을 통해 일반적인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타국에 있으면서도 우월의식을 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을 깔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베트남인을 차별하는 데 익숙하지만 지금은 자신들이 베트남 영토에 있다는 것을 잊은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베트남인들은 한국 제품을 매우 좋아하지만 한국인들은 베트남인을 특히 경멸하고 차별합니다. 는 식의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에서 베트남 당국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국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한 댓글은 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사람을 때리면 바로 잡히는데 외국인이 우리 베트남인을 때리면 잡지 못하나요? 일반적으로 베트남 국민의 인권 보호가 너무 미흡하고 경찰이 이런 사건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라며 베트남 공권력의 미흡함을 질타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인 가게직원이 자기 나라에서 동포가 구타당하는 것을 눈뜨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달려가서 사람을 끌어내어 그들이 우리 국민을 때리지 못하게 했어야죠. 와 같이 당시 사고가 발생했던 가게 직원을 소극적인 대처에 분노를 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가해자 측 회사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았을 텐데 그에 대한 반응은 어땠나요? 회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가해자 해고 조치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회사의 신속하고 투명한 대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매우 솔직하고 진심으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거나 회사는 매우 잘 처리했고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매우 존경할 만합니다. 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면에선 한국 회사 측의 처리 방식이 우리가 숙고하고 배울 만한 점이 많습니다. 라며 한국 기업의 위기 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군요. 하지만 회사의 대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겠죠? 물론입니다. 대다수의 베트남인들은 회사의 대처를 법적 처벌 회피의 술책으로 보며 불신을 표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영리하다. 해고를 명분 삼아 그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가 베트남법을 피하게 했다. 라는 댓글이나 저는 이 회사의 해명과 사과를 믿지 않습니다.
이 여성이 베트남법을 위반했으니 베트남으로 송환하여 베트남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한국 측은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와 같은 강력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영리하게 행동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피해자나 직원에게 신경 쓰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습니다. 결국 회사의 사과나 해고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는 거네요. 그럼 이 외에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는 댓글들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댓글은 이지 무시방하고 싶지 않으면 노력해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더 강해지면 자연히 소프트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솔직히 한국은 가난합니다. 환율 차이일 뿐이고 그곳의 노동자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처럼 사건을 경제력과 자존심의 문제로 확장해서 베트남의 국력 신장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의견을 말하신 것 같지만 어쨌든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시각도 있었네요. 오늘 이 사건에 대한 베트남 대중의 다양한 반응을 상세히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민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바님.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